안녕하세요. 이 강의는 비판교육론의 대표적 학자인 파울로 프레이리의 교육 사상을 알아보는 강의입니다. 첫 번째 강의에서는 프레이리의 생애, 두 번째 강의, 프레이리의 교육 사상에 등장하는 주요 개념들, 세 번째 강의에서는 은행 저금식 교육과 문제제기식 교육을 소개했습니다. 프레이리, 그는 누구인가? 프레이리가 누군지 우리가 다룰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나마 그려볼 수 있도록 소개하겠습니다. 브라질의 교육학자, 억압받는 사람이 자신의 현실을 자각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에 최우선의 관심을 가졌던 교육운동가, 교육사상가, 교육자, 정치활동가, 행정가 등의 삶을 넘나드는 삶을 살았다. 아마도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교육자, 좀 두서없이 소개했지만 중요한 핵심은 거의 다 들어있습니다. 프레이리의 생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1921년 브라질의 북동부 페르남부쿠 주에 있는 헤시피에서 출생, 1943년에서 47년 헤시피 대학에서 법학 전공, 1947년 고등학교에서 포르투갈어 교사, 1959년 브라질의 현실과 교육이라는 주제의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헤시피 대학교 교수로 임용되었습니다. 고등학교 포르투갈어 선생님은 오래 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 즈음부터 성인교육, 넓은 의미에서 민중문화 운동에 뛰어들어서 활발하게 일했습니다. 지도를 보면 프레이리가 태어나서 자란 페르남부쿠주의 헬시피는 브라질 북동부에 있는데요. 바로 그 브라질 북동부 지역은 브라질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가난한 지역 중의 하나였다고 합니다. 가난한 지역인데다가 1929년 미국에서 일어난 대공황의 여파까지 겹치면서 프레이리는 아주 혹독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프레이리는 이미 어린 시절에 가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을 하겠다고 마음 먹었고요. 또 이때의 경험이 프레이리의 삶과 사상에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되죠.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변호사를 직업으로 삼을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고등학교에서 포르투갈어를 가르친 것, 성인교육, 넓은 의미의 민중문화운동에 발을 들여놓고 활동한 것도 그 결심을 실천하기 위해서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960년대 초 브라질 동북부 지역의 다양한 개혁운동에 뛰어들었고 62년 헤시피 대학교의 문화확장 사업이 주관하는 성인 문해교육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대학교의 문화확장 사업이라는 것은 말이죠. 대학에서 대학생이 아닌 사람들을 위한 일종의 평생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문해교육 프로그램이 매우 성공적이었고요. 그래서 1963년에 전국 문해교육 캠페인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프로그램이 또는 캠페인이 전국으로 확산되는데요. 프레이리는 브라질의 2천만 비문해자들을 위해서 전국에 2만 개의 문화 서클을 만들겠다는 2년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문해교육, 문화서클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설명을 조금만 해보자면 당시 민중을 위한 교육은 국가 주도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다양한 기관이나 단체에서 여러 가지 개혁 운동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사회 분위기가 개혁적이었다는 거죠. 여러 운동들 중에서요. 특히 가톨릭 교회를 기반으로 한 기초교육 운동이 대표적이었는데요. 국가 주도의 전국 문해교육 캠페인하고 가톨릭 기반 기초교육 운동은 다른 점도 있지만 민중을 위한 기초교육, 문해교육 위주로 이루어졌다는 데에서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2년 동안 2천만 비문해자를 문해자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죠. 그게 될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바로 조금 앞서서요. 쿠바가 전국적인 문해교육 캠페인을 펼쳐서 매우 커다란 성공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프레이리도 그걸 모범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강의에서 당시 브라질의 사회 분위기 또는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조금 길게 얘기하는 이유는요. 비록 시차는 조금씩 있다고 해도 당시 한국의 상황, 세계 여러 나라의 상황에 있어서 여러 유사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1964년 골라르 대통령이 군부 쿠데타로 실각을 하게 됩니다. 골라르는 좌파 정치개혁 운동을 해왔던 사람인데요. 1961년에 대통령에 당선되어서 성인 비문해자 퇴치를 위한 교육개혁, 조세개혁, 토지개혁 등등 여러 가지 약속을 했었는데요. 프레이리가 책임자로 있던 교육 캠페인도 그 개혁의 일환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프레이리의 캠페인은 본격적으로 가동되기도 전에 갑작스럽게 끝나게 됩니다. 그게 다냐? 그게 다가 아니고요. 프레이리는 정부를 전복하려 했다는 혐의로 체포되어서요. 70여일간 투옥되었습니다. 문해교육을 통한 의식화 교육 때문이겠죠? 옥에 갇혔다가 풀려난 프레이리는 볼리비아를 거쳐서 칠레로 망명합니다. 1964년 11월의 일입니다. 프레이리가 브라질에서 볼리비아를 거쳐서 볼리비아에는 2달 정도 있었다고 해요. 이어서 칠레로 왔습니다. 칠레에서는 뭘 했나? 칠레의 수도 산티아고에서요. 유네스코 자문으로 농업개혁훈련연구소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칠레 정부의 문해교육 캠페인 감독으로 많은 수의 비문해자를 감소시켰습니다. 그 공로로 유네스코 상을 받았습니다. 프레이리는 1964년에서 1969년까지 5년 동안 칠레에 체류하면서 자유실천으로서의 교육 그리고 페다고지 이 2권의 책을 썼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브라질은 포르투갈어를 사용하고 칠레는 스페인어를 사용하죠. 페다고지 오브 디 오프레스트, 억눌린 자의 교육학 이 책은 1968년에 포르투갈어로 출간되고 1970년에 스페인어와 영어, 이후 약 20개 언어로 발간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숫자가 최근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더 늘었을 것 같습니다. 프레이리는 이 저술들을 통해서 성인 문해 교육과 급진적 정치 교육 분야에서 지도자로 부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브라질에서는 당시 금서였습니다. 정부 전복 혐의 이런 이유였죠. 한국에서는 1979년에 처음으로 페다고지가 번역되었는데요. 바로 그 해에 금서로 지정되었습니다. 교육의 목표가 의식화를 통한 인간 해방이었다는 취지로 말이죠. 당시에 금서였다는 뜻은 이 책을 갖고 있으면 잡혀갔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페다고지는 교육 관련 책 중에서 거의 고전의 반열에 올라 있습니다. 1969년에 하버드 대학교 초빙 교수로 미국을 방문하였고 그곳에서 많은 미국의 교육자, 교육학자들과 교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비판적 교육학자이자 탈학교론을 주창한 이반 일리치와도 만났는데요. 이반 일리치, 학교 없는 사회, 디스쿨링 소사이어티의 저자, 1970년 세계교육협의회와 10년간 일하기로 약속하고 스위스 제네바로 이사했습니다. 프레이리의 주요 업무는 전 세계 여러 국가의 교육 프로그램을 전파하는 것이었는데요. 페루, 앙골라, 모잠비크, 탄자니아, 니카라과, 그레나다, 기니비사우 등등 여러 나라로부터 초청을 받아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이 국가들은요. 정치적 혁명을 경험한 국가들이고요. 이른바 제3세계 국가들인데요. 국가의 문해교육 캠페인을 통해서 경제를 강화시키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프레이리를 초청한 것이었습니다. 문해, 기초교육, 교육과 경제적 생산성의 관련성이 널리 인식되던 시기였어요. 더욱이 문해교육이 중요했던 이유들 중에 하나는요. 브라질도 그랬지만 아프리카의 여러 국가들 중에 비문해자들에게는 투표권을 주지 않는 국가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1974년에는 스위스 제네바에 문화행동연구소를 세웠는데요. 이 연구소는 프레이리의 새로운 의식화 방법을 실험하고 연구하는 기구였습니다. 특히 아프리카에서 많은 활동을 했고요. 1980년 사면을 받아서 브라질로 귀환했습니다. 1964년에 망명길을 떠났으니까 16년 만에 귀환한 거죠. 귀국 후에는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교육감을 지낸 후에 활발하게 저술 활동을 했고 1986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프레이리는 다수의 논문과 저술을 남겼는데요. 여기서는 프레이리의 사상을 간단하게나마 생각해 볼 수 있는 몇 권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문해교육, 글 읽기, 세상 읽기. 단순히 글을 읽고 쓰는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글 읽기를 통해서 세상을 읽는다. 해방을 위한 교육학, 교육 변혁에 관한 대화, 해방과 교육개혁, 파운데스와의 공저, 질문하는 법 배우기, 해방의 교육학, 현실에 대해서 질문하기, 해방. 파울로 프레이리의 생애 부분에 관해서는 존 엘리아스, 프레이리와 교육,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 옮김, 살림터 이 책을 주 텍스트로 사용했고 시대 배경 등등에 관해서는 여러 다른 책들을 참고했습니다. 다음 강의는 프레이리의 교육사상, 주요 개념으로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